네, 안녕하세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부모님이 아이에게 물려주실 수 있는 7가지 자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모라는 자리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부모로서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본이 꼭 경제적인 자본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 구체화돼 보니까 내가 어떻게 아이한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정리가 되면서 좀 방향성이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함께 하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7가지 자본은요, 아비투스라는 책을 참고를 했고요. 그 아비투스에서 나오는 7가지 자본을 길러주기 위한 방법을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아비투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타인과 나를 구별짓는 취향이나 습관, 아우라를 말을 해요. 그래서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제2의 본성이죠. 즉, 내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거 말고 후천적으로 어떤 가족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경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아비투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첫 번째 자본은요, 바로 심리적인 자본이에요. 심리적인 자본은 쉽게 말하면 마음의 힘을 말을 하죠. 어려운 상황일 때, 스트레스 상황일 때 필요한 능력이 희망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낙관주의라든지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미국의 심리학자 캐롤 드웨기 뭔가 고정되고 한계를 짓는 그런 생각의 사고방식을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했고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100% 고정 마인드셋만 가지고 있고 100% 성장 마인드셋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 따라서 어떤 것의 비율이 더 넓게 나타나느냐가 다를 겁니다. 하지만 뭔가 성장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성장 마인드셋이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을 갖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고요. 2번째는 회복 탄력성이에요. 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영국의 상류층이나 미국의 동해안 부유층 혹은 독일의 프로이센 귀족 모두가 이 어느 정도는 엄격함을 양육의 원칙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엘리트 교육이라는 것이 그냥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르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이기고 인내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는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됐을 때 각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내가 뒤에서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장 마인드셋과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친구 관계에 있어서든 뭐에 있어서든 직접 나서서 개입해서 해결해주고 싶으실 때 뒤에서 조금 더 물러나서 아이가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고난을 겪고 역경을 겪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성장을 할 때 반드시 부수적으로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과정을 겪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마음의 힘, 곧 심리 자본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은요, 2번째는 문화 자본이에요. 문화 자본을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은 내면화되어 있는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문화적인 관점인데요. 일상에서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지적인 관심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문화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어떤 작품인데요. 책이라든지 전자매체라든지 악기라든지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예술작품, 스포츠 장비 이런 것들을 말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어떤 교양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식탁에서의 어떤 예절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사치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름다움이라든지 고급 소재와 같은 거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치부하는 그런 편협한 태도보다는 그런 사치에 대한 안목을 키워보는 것도 문화자본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도 저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좋다라는 것의 관점보다는 나만의 고유한 관점을 만드는데
그 나만의 고유한 관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 자본에는 집에서 하는 어떤 예절 교육, 교양 교육과 더불어서 문화적인 경험까지 같이 해서 만들 수 있도록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본이 바로 지식 자본이죠. 우리가 생각을 하는 어떤 졸업장이라든지 학위라든지 자격증을 말을 해요. 지식을 이론적으로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식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내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공부에만 매몰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그 분야의 일에 대한 공부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배움을 하는 그 방법, 기본적인 방법을 익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처럼 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습관을 잡아주시고 하는 것이 또 지식 자본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겠죠. 네 번째 경제 자본이라는 것은 현금, 자산, 부동산, 주식, 연금, 보험 이런 모든 것들을 말을 합니다. 꼭 이 경제 자본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돈을 물려준다. 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경제 교육을 통해서 생산자 마인드를 갖고 내가 어떤 돈을 굴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함께 물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제교육에 대한 영상들도 많이 올렸어요. 경제교육에 관련된 영상들도 한번 보시면서 우리 아이의 경제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시고 경제자본을 물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바로 신체 자본입니다. 어떤 체력을 갖고 있고 외모를 갖고 있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신체 자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운동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잔소리가 어그정하게 걷지 말아라. 걸음걸이 똑바로 해라. 이거에 대한 잔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게 또 신체 자본 중에 하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걸음걸이를 좀 당당하고 활기차게 하는 것, 상황과 어떤 시간에 맞춰서 복장을 갖춰 입는 것들,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신체 자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요, 언어 자본이에요. 이제 내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실에서도 봤을 때 이제 부모님이 말하는 방식과 말투가 이 학생이 말하는 방식과 말투랑 너무 비슷해요. 이제 학부모 상담을 하거나 했을 때 이렇게 너무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료하게, 목소리는 정중하게 서로 공격하지 않으면서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가족의 대화에서부터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어 자본이라는 것은 가족의 식탁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함께 부모님과 아이가 대화를 할 때 어떤 언어와 어떤 소통 방식을 사용을 하느냐가 우리 아이한테 어떤 언어 자본을 물려줄 수 있느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사회 자본입니다. 여기에서 사회 자본은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알고 있고 이제 개인과 집단이랑 얼마나 잘 지내고 있고 멘토를 누구를 갖고 있고 또 롤모델을 누구를 갖고 있고 가족을 든든하게 갖고 있고 하는 그런 사회 자본을 말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을 하셨던 게 내가 받은 거에 있어서의 감사함을 표현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도 사회 자본, 좋은 롤모델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이제 친구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책이랑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도 사회 자본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7가지 자본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아이한테 물려줄 수 있는 자본이 이런 7가지가 있고 그런 것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또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